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김문수의 소신 발언을 앞장서서 비난한 나경원,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아침 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정리해야 될 기사가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서해 피격 은폐 왜곡을 한 서훈, 박지원, 서욱 등 20여 명을 감사원이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이 1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운데 분, 이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제가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런 방송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제목이 그때 방송이 아마 프리덤 뉴스 채널이었는데 프리덤 뉴스 채널이 폭파됐기 때문에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씨, 또다시 감옥에 가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박지원 씨, 또다시 감옥에 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여러 요직을 했고, 그리고 북한과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 감옥에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감옥을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연세도 그렇게 많고 경륜도 많고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조용히 해야 할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옥 가는 일을 스스로 자청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두 사람, 좌우에 있는 나머지 두 사람도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왜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은 감옥 가는 일질 뻔히 알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뉴스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해경청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씨가 이대준 씨죠. 이대준 씨가 이제 서해에서 피살당했습니다.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증거를 왜곡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대준 씨가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다른 승선원과는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감사원은 그거 다 가짜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준 씨는 다른 사람은 다 배에서 어업지도선에서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데 이대준 씨만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어놓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월북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대준 씨의 구명조끼는 배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 업지도서 나와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경찰이 해양경찰청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대준 씨 그 조끼는 배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준 씨 조끼에는 한자가 있었는데 한자.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다른 사람 거는 다 그 조끼가 한자가 없는데 이대준 씨만 한자가 있습니다. 조끼에. 그래서 이대준 씨는 조끼가 그대로 있다. 그 업지도선에. 그래서 자진해서 얼룩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해양청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그거 나 안 본 걸로 하자. 그 보고서. 나 그 보고서 안 본 걸로 해. 라고 하는 게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그 환자에 대한 수치,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MRI를 딱 수치를 보고 의사가 이 사람이 혈압이 한 120밖에 안 돼. 정상인데 아니야 이 사람 220이라고 그래. 라고 의사가 환자의 혈압을 220이라고 딱 적어서 고혈압약을 처방했다면 처벌받아야죠. 그죠? 그 환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 수준입니다. 끝까지 버텼어야죠. 저는 끝까지 버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자료를 조작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나는 그거 올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표를 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기용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급이 두세 직급 높게 그 사람이 사퇴를 그 불의에 한 거에서 사표를 내고 아니면 좌천돼서 쫓겨난 사람은 다시 원대 복직시켜주라는 겁니다. 1계급이나 2계급 특진을 시켜서 원대 복직을 시켜주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건의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조작하거나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윗사람이 위에서 청와대나 이런 데서 자료를 조작해라, 증거를 조작해라고 할 때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냈거나 아니면 항의했다고 좌천돼서 쫓겨난 사람은 다시 1계급이나 2계급 특직에서 다시 현직으로 복귀를 시켜주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씨 관련입니다. 네, 이준석 씨 관련 맞습니다. 이준석 씨 관련 순서상 이준석 씨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준석 씨가 경찰이 이준석 씨가 성상납 받은 거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어요.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이 전 대표가 가지연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서 2013년에 이 전 대표에게 2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성접대가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8월이군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은 성상납 받았어 이겁니다. 근데 성상납 안 받았다고 가세연을 고발한 거는 무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준석 씨와 관련돼서는 항상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씨 부모에 대해서, 이준석 씨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씨와 제 아들은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목동에서. 그래서 사실은 아들 같습니다. 제가 이준석 씨의 부모라면 저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상납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준석 씨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모라면 이준석이를 말렸을 겁니다. 글쎄 저는 이준석 씨 부모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상의 소유자인지, 어떤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잘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이준석 씨보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준석 씨 부모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과 관련되는 성상납 문제이고 그 이준석 씨는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모 입장으로서 말렸어야죠. 다음 뉴스 합니다. 어제 김문수 씨가 또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오후 10시, 오전입니다. 오전 10시 22분에 쓴 기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5년은 악몽 같았다는 겁니다.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이라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 즉 지금도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22여 년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형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각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 김 위원장은 총살감이라는 근거가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객관적 근거는 많이 있지요. 그러나 총살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총살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군법 위에는 없어요. 그런 거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말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김 위원장이가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 반응. 김문수 씨의 이 소신 발언에 대해서 SNS에서 아주 극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몇 개만 소개합니다. SNS,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난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마디만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제정신인 사람은 오직 김문수 한 사람이다. 오직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좌파 매체들이 김문수 위원장을 출연시켜 망신 주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의 정체만 드러낼 뿐이다. 생사를 건 사람에게는 귀신도 두려워하는 법이다. 또 다른 반응을 소개합니다. 김문수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수 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보여주었듯이 또 다른 김문수가 양심과 정의를 앞세워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반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은 여적죄, 내란죄와 부패 등으로 총살감이 많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세배 축내지 말고 김문수를 보고 좀 배워라. 김문수의 용기와 기계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반응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역시 나경원이가 기대해져 버리지 않고 나경원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제일 먼저 김문수를 비난했습니다.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문은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문은 총살감이다. 문은 김일성주의자다. 김문수가 마이웨이 혼자길을 걷고 있다라는 제목에 벌써 제목부터가 여러분 뻔하죠? 이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를 비난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누구다? 아까 제목에서 보였듯이 나경원입니다. 자, 그 부분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여권에서도 슬슬 역효과를 우려하는 눈치다. 나경원 의원은 제일 먼저 쪼로로 방송에 달려나간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여러분,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야에 있으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아마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신 것 같다. 국감장 모습이 그렇게 된 게 참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옛날에 제야에 있을 때 한 얘기는 그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제일 먼저 라디오 방송에 쪼로로 달려나가서 나경원이가 제일 먼저 김문수를 비난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른바 색깔론 프레임으로 버틸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잘했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누구라고요?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요. 글쎄, 김문수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의힘 사람 또 소개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작정하고 김 위원장을 자극하고 덤벼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김 위원장이 첫 데뷔를 이렇게 요란하게 신고식을 해버리면 결국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자, 나경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자리 달라고 징징거렸습니다. 울었어요. 막 기회 쓸 때마다 징징거리고 울었습니다. 한 자리 달라고. 드디어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인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무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격에 내부에서 총질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최근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광화문 광장에 나갔더니 무서워서 그랬다.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줄 줄 알았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경원이 국회의원을 하나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광화문 광장에 나갔더니 촛불이 무려 두려웠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줄 줄 알았다. 이게 나경원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그만뒀었어야죠.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자고 나라를 구렁텅이 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나경원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김문수가 소신 있게 발언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참 소신 있게 사시는 분입니다.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뭘 잘난 체 하고 있어요. 나가서 방송에나 제일 먼저 쪼르르 달려 나가서 무슨 잘난 체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뭐요? 국감장 모습이 그렇게 된 게 참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국회가 언제 모양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국회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리고 5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치하에서 문재인 독재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원전이 파괴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가 모양 좋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국회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느냐고요.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쪼로로 먼저 달려나가서 김문수를 비난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설마 점잖은 체면에 자빠졌다, 뭘 비난하고 자빠졌느냐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뭘 잘한 게 있어요, 나경원이가. 뭘 쪼로로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김문수를 비판하고 앉아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내부 총질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이런 따위의 인간들이 우파 정당에 꽈리를 들고 앉아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아직도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이 비난한 방송만 하면 저한테 저를 비난하는 댓글 쓰는 분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나경원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나경원이 유승민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뭘 또 한 자리를 챙겨주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는 김문수다. 김문수를 발탁한 거다. 그리고 또 제일 잘한 거면 나경원에게 한 자리 챙겨주지 않은 게 잘한 거다라고 그랬는데 한 자리 챙겨줬잖아요. 뭘 나경원이가 잘했다고 해서 한 자리 챙겨줘요. 뭐 했다고 나경원이가. 뭘 잘했다고 제일 먼저 쪼르르 달려나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제일 먼저 자기가 그 비난하는데 앞장서느냐고요. 김문수 비난하는데. 자, 여러분. 결국 문제는 이분은 한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제가 어제도 김경재 방송의 뉴스 S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김문수 해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나경원 같은 사람이 비난에 나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가 나경원의 김문수를 싫어합니다. 김문수가 정치적으로 크는 걸 원치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해임한다든가 하면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했다가 좌파들의 거짓 공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문창극 씨를 낙마시켰어요. MB 그 거짓말 광우병에 그 무릎을 꿇고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어요. 그 뒤로 MB는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했어요. 물러서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MB 감옥 갔죠. 지금 형 집행정지 연장해 주지 않으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박근혜 감옥 가서 5년 살았죠. 윤석열 감옥 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지켜주지 못하면, 지켜줘야 할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면 감옥 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김문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자신할 수 없어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씨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문수 씨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 감옥에 보낸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미 윤석열이는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 MB를 사면하고, 그 다음 최소원이를 석방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풀어주는 후속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후속 조치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나경원이 같은 탄핵 세력들이 둘러싸여서 못한 겁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했을 때 잘 됐어. 과감하게 자기가 하려다 못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사과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원을 석방하고, 그리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 석방하고, 그리고 MB를 사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는 살아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는 감옥 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켜줘야 할 것을 지켜주지 못하면 감옥 갑니다. MB,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이가 얼마나 강단 있게 김문수를 지켜주는가,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꼭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김문수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김문수가 그렇지 않다, 잘하지 않았다,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망친 대표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교수, 기자. 근데 정치는 말할 거 없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아마 속닥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권성동이나 아마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속닥거릴지 모릅니다. 요즘 그 사람들 청와대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저기요, 이거 김문수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자르세요 라고 속닥거리는 간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간신부터 잘라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너부터 자르고. 그 장제원이는 국정감사 끝나면 다시 산악회인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조직.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저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김문수 자르세요.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자르라. 그게 정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거야의 가로막힌 윤석열표 감세. 민주당이 윤석열이 감세하려고 그러는 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에 따라 2025년으로 예상되던 금투세 도입 시점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면 투자자 혼란에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거야에 원천 봉쇄되고 있다. 이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호기롭게 나는 그 자유우파 시장경제주의자의 입장에서 세금 내리고 말도 안 되는 세금 없애야 돼.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민주당 저 가짜의 170석을 그대로 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저거를 까부숴라. 윤석열 대통령은 스마트하게 야당하고 협조를 구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에 이거를 야당에서 감세에 도입해 주겠어요? 어떻게든지 이런 거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뭐야 세금 깎아준다고 그랬더니 이거 윤석열이 세금 안 깎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만드는 것이 야당의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가짜의 170석을 그대로 두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아마 4.15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면 무릎 꿇고 들어올 170석 중에 무릎 꿇고 들어올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것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왜 정답을 피해가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답을 피해가느냐는 겁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답을 피해갈까? 이상하다. 이분은 왜 정답을 피해갈까? 여러분 아시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피해가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MBC에 얻어맞고 발로 차이고 뭐 부인 김건희 씨가 어떻다. 정답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국 뽑아준 게 아니에요.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에게 표를 찍었어요. 왜? 윤석열이 싸움을 잘하니까. 파이팅을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도망만 다녀 링을. 그걸 도망만 다니는 복싱 선수를 아웃복싱이라고 그럽니다. 도망만 다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김문수가 나와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 김문수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번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경원이 뭐 장제원이 권성동이 난리치겠죠.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야? 김문수가 정치적으로 큰다고? 안 되지. 얼른 내가 이 사람한테 쫓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쫓아가서 김문수를 밟읍시다. 싹을 밟읍시다. 그런 사람부터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연일 핵을 쏘고 핵 종류도 다양해져. 미사일 종류도 다양해요. 뭐 저수지에서도 쏘고 뭐 어제는 뭐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그 크루즈 미사일도 막 팔자 모양으로 끌어서 뭐 쓰고 그랬어요. 이제 언론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겁니다. 아침에 열어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야 이제 한국에 핵 보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금기시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맞물려 미국의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가 출신인 수미 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12일 미국 이소리 VOA에 출연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핵무력 법지화로 선제 핵 공격의 문턱을 상당히 낮췄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정상 국가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완벽히 타당하다. 현 상황을 고려하는 한 정상 국가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완벽히 타당하다. 전술핵 배치나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 등 모든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시하는 글이 실려 파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제니퍼 린드, 데닐 프레스 다트모스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핵 능력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 NPT 탈퇴가 정당화될 수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한일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주요한 논의라며 운을 띄우기도 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올해 8월 폴린 포시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트럼프가 집권하면 안보 분담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음번 대통령에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에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여기입니다. 핵우산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다. 미국에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핵을 갖는 것보다 미국의 그 핵우산을 좀 강화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쟁의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보다는 미국 보고 핵우산을 좀 잘 씌워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핵 대응하는 길은 핵뿐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과 험난한 과정, 간단치 않을 여파를 생각하면 칼로 무베듯 간단하게 결론 지을 일은 아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의 주장이 여당 지도부 입에서 나오고 야당이 반박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되고 국렬 분열상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할 수 있다. 저는 중앙일보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중앙일보의 주장은 북한과 중국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저는 중앙일보의 견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중앙일보는 북한과 그리고 중국의 주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다음번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통화 수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관리는 한미통화 수합 그거 필요 없어. 한미통화 수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열등한 사람, 공부가 덜 된 사람, 덜 떨어진 사람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추경호 경제부처입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방어를 위한 최대 안전판으로 거론되는 한미통화 수합에 대해 깜짝 발표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수합 발표를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없다.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화수합을 논의할 시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가 가면 이제 어떤 국제회의나 이런 거에 가면 그 국제회의 참석 전에 현지에 주지하고 있는 기자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미리 아마 그럴 겁니다. 그나마 뉴욕 이거 뉴욕인가요? 네, 뉴욕입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아마 어제 저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한미통화 수합 그거 이번에 발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미통화 수합 그거 없어. 나 지금 한미통화 수합 그 미국 사람 만나갖고 옐런 미 재무장관 만나가지고 한미통화 수합 그거 논의할 시간도 없어. 깜짝 발표 없어. 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통화 수합은 안전벨트예요. 나는 운전을 잘해. 그러니까 운전벨트 필요 없어. 그리고 안전벨트 안 맨 사람들 많잖아. 다른 나라 봐. 근데 왜 안전벨트를 매야 돼? 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입니다. 저는 대단히 오만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해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세계 경제가 난리요동을 쳤을 때 영국 여왕, 지금 돌아가신 영국 여왕이 영국의 경제학자들한테 불러 모았어요. 경들은 경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경제학자인데 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세계 국민들이 고통을 겪나요? 그랬더니 폐하. 지금 답장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가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면으로 올렸어요. 답을 딱 공개. 이제 폐하. 경제 위기는요. 우리 경제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경제학자가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교수, 경제 부총리라고 해서 대단히 학식이 많은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학 어려울 거 없습니다. 경제학 어려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경제가 건설한 거예요. 두 번째, 정부는 그렇게 할 때 위험적인 요소를 예방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지 됩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나는 차가 좋아. 포르쉐 이런 거야. 볼보야. 그런데 아무리 포르쉐나 볼보라도 제한속도를 지키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규정 속도를 지켜. 그리고 안전벨트를 안 매면 단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사고 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자, 추경호 이런 분들, 지금까지 많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학자도 경제 위기를 예측을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도 며칠 전에 폴 크루머 같은 사람도 사과했어요. 폴 크루머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인플레가 올 줄 몰랐습니다. 왜?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 돈을 무조건 찍어라. 무조건 찍어라. 공짜 점심은 있다. 인플레 안 온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폴 크루먼이에요. 근데 사과했어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 같은 경제학자도 경제 위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중요치 않아, 이 사람들. 경제 관리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만큼도 모르면 몰랐지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버려둬야 하고, 국가가 하는 일은 안전조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안전조치만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 운전 잘해. 안전벨트 필요 없어. 너들 왜 안 찾고 안전벨트 하라고 그래? 나 안전벨트 필요 없어. 이게 이 사람입니다. 대단히 건방지고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이 건방지고 오만한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보여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재무장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와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연차총회에 참석을 해서요. 한국경제신문의 이심기 기자가, 부국장이 뉴욕 특파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따라갔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국내에 금융지주사 최고 경영자들, 우리나라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 CEO들이 미국을 갔어요. 같이 누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재무부 장관하고. 때마침 국내 금융지주사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행에 러쉬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 거래처 인사를 만나는 목적도 있지만 주요 이유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경제부 총리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추경호 장관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의 금융수장들이 그 추경호 장관 들러리를 서주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과거 낙하산으로 내려온 모피아 출신 은행장들이 경제수장이 워싱턴 행차에 따라다녀서 박수를 치는 후진적 관행이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IMF 연차총회에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은 하지만 민간금융회사 CEO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밖에 없어. 왜? 왜 대한민국밖에 없냐? 이 사람 들러리 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들러서주기 위해서 민간은행장들이 쭈루루 지금 같이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안전벨트 필요 없어, 나 운전 잘해 라고 하는 오만과 시건방을 떠오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민간은행장들 데리고 우르르 가서 병풍처럼 세워놓고 미국 출장 가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의 기사인데요. 아태협이 코인 10억 개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체 통화로 사용이 가능한 코인을 아태협에서 코인을 발행했어요. 글쎄요, 저는 왜 아태협이라는 단체에서 왜 그 가상화폐를 발행하라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죄송합니다. 예, 꺼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을 그 김의겸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 사람이 그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 사람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야 이렇게 하면 국제 유엔 제재를 피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 가상화폐를 하면 국제 유엔 제재, 뭐 미국과 유엔 제재를 이렇게 피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심이 많아 라고 했어요. 미국이 아마 중앙정보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검찰에 기소했고 검찰이 이 사람이 기소했고 법원이 미국 법원이 63개월인가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김의겸이가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 그것 때문에 갔다 왔죠? 한동훈 장관 그때 그 미국 간 게 바로 그거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2018년인가요? 2018년 2월에 이 이더리움 창시자 그리피스가 평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돼. 돈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강연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이메일 내에 박원순 시장과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어. 그리고 성남시장과 관련된 아태협의 회장이 아마 이해찬일걸요? 코인 10억 개를 발행했다. 그거 지금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김의겸이가 그것을 까발린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이가 그렇게 까발리고 이거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이 오케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왜 한동훈 장관이 왜 미국을 갔다 오는지를 난 몰랐습니다. 김의겸이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왜 김의겸 의원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을까? 국민들 보고 알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이 잡아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이가 찬성한다. 좋아한다고 좋아요를 눌렀다. 유지경입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정보를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공표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탄핵 세력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승민이라든지 나경원 같은 사람들,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씨의 소신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김문수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어싱 패드를 만들었고요. 몸속에는 정전기가 있는데 이 정전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어싱 패드를 저희 집에 지난주에 오셔서 잠덕배 사장께서 깔아주셨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잠덕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덕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어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거의 그 전압이 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싱패드에 몸만 닿아도, 맨살만 닿아도 거의 모든 전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도깨비가 잠도깨비 숙면 세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어싱패드를 그냥 추가로 드린다고 하고요. 어싱패드만도 별도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문수 씨의 소신 발언입니다. 국힘당은 대책 없다. 김문수 화이팅이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나경원은 정말 모른다. 김문수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자 미쳤다. 저 여자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느냐. 나경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경원은 참 대한민국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김문수 사랑합니다. 나경원은 탄핵에 찬성한 것만으로도 죄가 크다. 이제 제발 집에 그만 쉬시면 좋겠다. 김문수 잘했다. 김문수 비난에 앞장서야 또다시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요. 예, 스스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잘 버티십시오. 근데 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버티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줘야 하는데 글쎄요. 아마 지금쯤 어제 달려가서 쏙닥거렸을 모릅니다. 저 김문수 빨리 쳐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한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어떤 집단인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답니다. 예. 나경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속 시원히 말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현재 차기 당대표로 몰표받고 있는 나경원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입장이 사실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나경원은 정치 기생이다. 김무성을 오빠로 생각하고 있다. 정치 기생 100%로 맞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취권 이수진에게 진 나경원이 할 말이 있느냐. 이수진은 정말 저질인데 그런 저질에게 줬으면 정계 은퇴가 맞다. 내가 카톡으로 선거소송 왜 안 하느냐고 했다. 민감한 문제라고 답이 왔다. 아주 비겁한 여자다. 아니 이수진 취권에게도 진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려면 오늘 저녁 때까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 나경원이나 이런 권성동이나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제발 나라를 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한 일의 첫걸음은 사과하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가 사과 안 해도 된다고 잘난 체 할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그거 다 쓸데없는 잘난 체로 보여요. 당신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